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요. 왜 흔히 말하는 착한 남자가 여성에게 본능적인 반감을 새는지 이걸 분석한 텍스트예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 이론이 던지는 좀 날카로운 주장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핵심 논리를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착함이 사실은 약점의 증거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단정적이고 거침이 없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이론이 착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체하는지, 그리고 왜 그걸 강함이 아니라 나약함을 가리는 위장술로 보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여자들이 자칭 착한 남자에게 본능적인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착함이 진정한 배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그 착함이라는 게 강자의 여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면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비굴한 위장술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배려나 친절이랑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이론이 지적하는 착함은요, 거절당하는 게 두렵거나 아니면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욕망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그 태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상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맞춰주는 행위,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말했다가 우리 사이 나빠질까봐 무서우니까 그냥 당신 말이 맞다고 할게. 딱 이런 심리 상태네요. 정확합니다. 그건 사실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에 가깝고요. 맞아요. 이 이론은 바로 그 두려움에 기반한 수능을 가짜 친절이라고 딱 규정하는 거예요. 진짜 강자의 배려는 나는 네가 내 의견에 동의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존중해.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데, 약자의 수능은 제발 나를 싫어하지만 말아줘 하는 그 불안감에서 나온다는 거죠. 겉보기엔 비슷하게 상대한테 맞춰주는 행동일 수 있는데 그 밑에 깔린 에너지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그 에너지 차이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낸다는 거고요. 그 미묘한 에너지의 차이가 결국에는 관계의 주도권을 결정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겠네요. 자료에서 진짜 적절한 예를 들고 있어요. 바로 그 식사 메뉴 고르는 상황이요. 정말 전형적인 예시죠. 남자가 난 아무거나 다 좋아.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 진짜 흔하잖아요. 대부분 이걸 배려의 상징처럼 여기는데 이 이론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배려가 아니라 책임 회피고 심지어 무능력의 증거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이 이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권력의 관점에서 분석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선택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행위는요, 이 이론의 틀 안에서는 친절이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로 읽히는 겁니다. 아니, 이 사소한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인생의 더 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런 무의식적인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 아닐까요? 진짜로 상대방 취향을 존중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좀 피곤해서 오늘은 당신이 정해줄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막 권력투쟁으로 봐야 하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물론 딱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진 않겠죠. 이 이론이 주목하는 건 그런 행동의 패턴입니다. 패턴. 특히 관계 초반에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결정권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다? 그건 명백한 마이너스 신호가 된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오늘 진짜 맛있는 파스타집 아는데 거기 갈까? 혹시 다른 거 먹고 싶으면 편하게 말해줘. 이렇게 먼저 제안하고 리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설령 그 파스타집이 맛이 없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설령 메뉴 선택이 실패해서 맛없는 식사를 하더라도 여긴 내 선택이 좀 별로였네. 미안, 다음에 내가 진짜 맛있는 데로 데려갈게. 이렇게 자기 선택에 책임을 주고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애초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신뢰를 준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리더보다 낫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결국 결단력과 책임감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매력의 요소랑 이게 연결이 되는군요. 근데 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세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여자는 남자의 기세를 읽는 동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세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분위기, 느낌 이런 추상적인 건가요? 기세는 그냥 자신감 있는 척하는 태도랑은 좀 달라요. 내면의 확신이랑 외부로 드러나는 태도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혹은 에너지의 흐름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의 주장은 여성들이 이 기세의 일치 여부,
즉 진정성을 본능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감지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내 의견 말했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결정 잘못되면 내 탓될 텐데 하면서 막 전전긍긍하는 그 내면의 불안감, 그리고 겉으로 평온한 척하는 태도, 그 사이에 불일치, 이걸 상대방이 귀신같이 알아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따르면요. 상대방은 그 불일치를 감지하는 순간 이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다. 즉 자신을 기만하려 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유부단해서 매력이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하지 않구나. 이 생각은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네요. 나는 배려한다고 한 행동인데 상대방한테는 나를 속이려는 위선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일 리가 없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위선적인 태도가 바로 감사함이 아니라 본능적인 거부감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불안을 감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만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오늘 파스타가 먹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자기 욕망을 먼저 솔직하게 드러내고 조율하는 태도가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소통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이 말하는 착한 남자의 최종 운명, 이건 뭘까요? 그 초반의 두려움에 기반한 착함이 책임의 피로 보이고 결국엔 위선으로까지 읽히게 된다면 그 끝이 어떨지 좀 상상이 되는데요. 자료에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진짜 섬뜩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사회가 주입한 착한 남자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헌신이 사랑이라 믿는 남자는 결국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이다 버려질 운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한 자기 경계 없이 상대의 모든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는 사람은 존중받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힘들거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자기 부정적인 감정 다 쏟아내고 위로받고 그러다 자기 기분이 나아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런 소모품 같은 존재로 전락하기 쉽다는 거죠. 이 이론은 감상에 빠지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관계를 아주 냉혹한 현실로 보거든요.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는 성적인 매력을 못 느낀대요. 무조건적인 수능과 헌신은 나는 당신의 인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자기가 계속 떨어뜨리는 행위죠. 그러면 상대방도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결국 매력을 잃은 상대로 취급하게 된다는 게 이 이론의 아주 비정한 논리입니다. 결국 그 처음에 두려움에 기반한 착함이 자기 가치를 깎아먹고 최종적으로는 존중받지 못하는 감정 쓰레기통 신세로 이어진다는 아주 냉혹한 인과관계네요. 이렇게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진 않겠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관계를 힘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론의 원문을 직접 읽어보기를 강력히 권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이론은 우리가 흔히 착함이나 배려라고 부르는 행동의 동기와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네요. 이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관계에서는 행동의 의도보다 그 행동이 상대에게 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에요. 나는 분명 선한 의도로 배려를 했는데 그걸 나의 나약함과 비굴함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미덕이라 생각하는 행동이 다른 쪽에서는 매력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그 서늘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배웠던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